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국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회부 생리 중에서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회부 생리는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세포는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세포인 즉 뉴런입니다.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수상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자극을 전달하는 축삭 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경교세포는 중추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뇌와 척수의 내부에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신경세포의 활동에 적합한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경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에서 나간 신경인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인 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중추신경계인 뇌는 크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대뇌는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중추와 운동 중추가 있어서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뇌는 눈의 움직임과 청각에 관여를 하게 되고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시상하부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그 밖에도 시상은 대뇌 피질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감각을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손해는 대뇌의 운동 중추를 도와서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하거나 몸의 평형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교는 중뇌와 연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연수인 숨뇌는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위장 작용 등을 조절하며 분비 조절 등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중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는 40에서 45cm 길이의 뇌 자극을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외부에서 감각계를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말초신경계에는 뇌에서 나간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나간 척수신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뇌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신경인 후신경은 냄새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서 제1 뇌신경이고, 시각신경은 시신경이라고 불려지며 시각을 담당하게 되고 제2 뇌신경입니다. 눈돌림 신경, 동안 신경은 안구의 운동을 담당하게 되고 제3 뇌신경이며 도르래 신경, 활차 신경은 안구의 운동을 담당하며 제4 뇌신경에 해당되겠습니다. 3차 신경은 혀의 운동 및 안면의 일반 감각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5 뇌신경이고 갓돌림 신경, 외양신경은 안구의 운동을 담당하는 제6 뇌신경입니다. 얼굴 신경, 안면 신경은 안면 근육의 운동과 혀의 앞쪽 3분의 1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미각을 담당하고 있고 제7 뇌신경입니다. 제7번 뇌신경은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기신경, 내의신경은 청각 및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 제8내신경인데 기초 양리에서 항결핵제 약물 중에서 부작용으로 속기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혀 인두신경, 설인신경은 혀의 미각인 혀의 뒤쪽 3분의 1을 담당하게 되고 경돌 인두근 운동을 담당하게 되며 제9 내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내신경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흉곽, 복강 등의 장기에 분포하고 있고 제10 내신경입니다. 더부신경, 부신경은 승모근 및 흉쇄 유돌근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고 제11 내신경입니다. 그리고 혀미신경, 설하신경은 혀의 운동을 담당하며 제12 내신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초신경계 중에서 척수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추간공을 통하여 나오는 신경들로 사지와 각 내부 장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란 무엇일까요? 말초신경들 중에서 특히 각종 내장기관과 분비샘, 혈관 등에 분포하여 장의 연동운동, 심장박동, 호흡, 분비 등과 같이 그 기관의 조절작용을 담당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흉부와 요부에서 나오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뇌관 및 천추부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감신경은 신체가 갑작스럽고 심한 운동이나 공포, 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반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위장 간의 분비와 연동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는 것과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수행하게 되는데 교감신경과 기량작용,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관별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가 17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교감신경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공은 확장작용이 나타나고 눈물샘은 분비 억제나 정상 분비가 됩니다. 선모체근은 이완됨으로써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침샘은 분비가 억제되고 땀샘은 분비가 촉진됩니다. 털 세움 운동은 수축을 통해서 털 세움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반응을 살펴보면 동공은 수축이 나타나고 눈물샘은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선모체군은 수축이 됨으로써 가까이 볼 수 있게 되고 침샘은 분비 촉진이 되면서 물 같은 침 분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관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반응을 살펴보면 교감신경에서 소화 분비샘은 분비가 억제되고 소화 간의 연동 운동도 억제가 됩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게 되고 기관지 확장이 나타나며 방광은 이완됨으로써 배뇨를 억제하게 되고 조인근, 관략근은 수축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관은 수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교감신경은 소화 분비샘은 분비가 촉진이 되고 소화 간의 연동 운동은 촉진되며 심장 박동은 억제되어 느려지게 되고 기관지는 수축하고 방광은 수축되어 배뇨가 촉진되며 조인근은 이완되고 혈관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된 표와 지금 제시된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감신경은 신체가 갑작스럽고 심한 운동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또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반응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신경계의 기능은 신체 활동의 통제와 조정을 담당하게 되고 말초 자극 수용계에서 전달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명령을 다시 각 운동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